네, 오늘이 토요일 밤 주말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늘 밤 자정을 넘어서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새벽 식당 안 된다는 거죠. 자, 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전쟁, 배수진 등의 단어를 쓰면서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조치에 대해서 박호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다들 뭐 수도권 합니다. 왜 수도권인 거예요?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8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244명으로 전체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군요.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열흘 이상 매일 200명씩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이후 수도권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었었는데요.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크고 역학적으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미분류 사례가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게다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벅찬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벅찬 상황이다.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오늘 보니까 전쟁, 뭐 배수진, 극약 처방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는 사실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 처방밖에 없다면서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네. 8일간의 이제 전쟁,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9월 네, 6일까지.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근데 오늘 자정부터 수도권에서 취해지는 더 강화된 방역 조치. 이제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서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 자정, 다시 말하면 내일 0시부터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요. 해당 음식점은 일반 식당과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과 빵집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박 기자가 뭐 여러 가지 업종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뭐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가게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예. 근데 말이죠. 이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매장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머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경기 파주 스타벅스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네,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내일부터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커피 전문점은 직영점 형태의 스타벅스와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직영이 섞인 투썸 플레이스나 할리스, 이디야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못 마시고 다 그러면 테이크아웃이라 그래서 갖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문을 해서 가져가거나 배달을 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방역당국은 포장을 위해서 대기할 때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내일부터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실내 체육 시설하고 말이죠. 네. 학원도 운영이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네. 실내 체육시설도 활동하는 중간에 비말, 다시 말해서 침방울이 많이 튀고 그리고 오래 머무르는 특성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역시 감염 확산에 취약한 곳으로 지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곳은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을 비롯해서 태권도장, 유도장, 무도장, 수영장과 당구장과 탁구장, 볼링장과 골프 연습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 중단에 들어갑니다. 네. 학원도 300인 이상은 이미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수험생만을 위한 학원 말고도 취미생활을 하는 학원 여기도 다 이제 운영이 중단이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10명 이상의 인원이 있으면 다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가르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역시 운영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여기도 면회가 이제 금지가 되는 겁니까? 네,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그 면회가 금지가 됩니다. 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를 했고요. 이런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와 같이 침방울,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방문 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뭐 2.5라는 고강도라고는 합니다만은 아주 방역이 강화되는데 이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어기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 자정까지 이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예. 다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외 일부 조치들도 지자체의 행정 조치에 따라서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화된 방역 수칙을 위반을 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게다가 그 속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당분간 모임이나 약속 모두 취소하고요.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호공 기자였습니다.